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서 뽑겠다면서 위원회를 꾸려서 계속해서 뭐 회의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놓고 차까지 해놓고서 이제 와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 벤투 감독과 계약이 안 됐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 안 했다가 엉뚱한 사람 앉혀가지고 이게 이 지경을 만든 거니까. 사실 벤투 감독이랑 재계약 틀어지면서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정몽규 회장의 취임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임. 사연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다. 4번이나 연임을. 아무튼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55대 임기죠. 대한축구협회장 개인 통산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정몽규 회장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취임 인터뷰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승자의 인터뷰잖아요. 네. 좀 모든 뽕이 다 차 있을 때 내가 인정받았고 앞으로 이제 의욕이 충만하고 이런 시기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인터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호정 기자가 꼽는 이번 인터뷰의 좀 포인트. 왜냐하면 이 기사는 제목을 어떤 감독이 가장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감독이라 말해요. 이거 약간 좀 뭔가 그냥 있어 보이는 가오잡은 약간 좀 패션지에서 무슨 연예인 인터뷰 같은 걸 쓸만한 그런 거죠. 요즘 어떤 영화가 좋냐고 하면 저는 뭐 누벨바그라 그래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데 서호정 기자라면 어떤 제목을 달고 싶습니까? 저는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소통이더라고요. 네, 정몽규 회장은 소통을 못해서 지금 오해가 생겼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할 거고 또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통하지만 여전히 정몽규 회장은 왜 사람들이 본인을 비판하는지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척 부정하거나 그 둘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은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사실 솔직히 안 그래도 나왔을 거면서 뭔가 좀 본인이 과제가 남아서 나온 것처럼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해받는 게 억울하다. 예. 사선 도전의 계기는 억울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12년 동안 다 잘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아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 비친 대로 끝나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네. 그러면 뭐 제가 했던 말이 맞네요. 억울해서 나왔다. 근데 다시 한번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왔을 거면서 워낙 그 반발이 거셌던 시기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이 늦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축구계 그 누구도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 나오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내세웠던 것, 또 이번 사기를 준비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이제 소통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그 새롭게 소통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요즘에 진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이라는 게 이제 인터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홍보팀이 보통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약간 격상을 시켜서 무려 소통위원회를 격상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해서 전 스포츠솔 편집국장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뭔가 이제 그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저거를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 모든 나를 지금 오해하게 만들고 불통의 이미지로 만든 건 유튜브 너네들이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얘기를 진짜 어디 가나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 때문에 뭔가 오해가 많이 생겼고 본인이 좀 부당한 좀 모함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즉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트럼프 정부 보니까 26살짜리 대변인이 따박따박 순발력 있게 설명을 잘하더라. 야 근데 이분 되게 논란되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따박따박 설명을 못해가지고 엄청 욕먹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따박따박만 본 거죠 한마디로. 이게 잘 대응하지 못해서 논란이 된 인물인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설명하고 동영상이건 유튜브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 야 이거는 좀 약간 모르겠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요. 트럼프 본인이 바로 트위터로 대응하는데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거기 소통위원회가 필요 없죠, 그냥. 그럼요. 오히려
거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수습하기 바쁜 약간 그런 느낌의 관세를 그냥 트위터에다가 너네 125% 부가야 이러면서 바로 올려버리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이 있었고 그래서 출마를 했고 또 억울함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창설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걸 짧게 요약하면 폴리TV와 서영국 때문에 억울해 죽겠다. 저희는 그런 급에 못 들어가죠. 늘 얘기하는 구독자 수도 외우는 저희 달순의 이런 채널들인 거지. 우리는 뭐 얘기해도 안 듣겠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시원시원하게 오래오래 다른 채널들 얘기 안 할 때도 오래오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출마의 변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 선임 얘기가 당연히 뭐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독 선임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억울하다,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특히 클린스만 감독 선임으로 말미암았던 지난 1년여의 혼란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것도 논란의 논쟁거리가 충분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클린스만을 내가 먼저 뽑자고 한 거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 어떤 인사든 내가 마지막까지 의견 안 냈고 클린스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을 뽑자고 의견을 내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한 것이지 내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하고도 사적 인연이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좀 했어요. 차두리가 소개해줘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지나가면서 한 거라 기억도 가물가물. 근데 예전에 그러면 저거 클린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세 월드컵 때 한국 왔을 때도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클린스만이 정확하게 자기가 인터뷰에 얘기해. 이 얘기의 핵심은 클린스만하고 별 사이 아니고 클린스만을 뽑자고 먼저 의견 낸 적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협회 내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략강화위원회 안에서 클린스만을 추천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장에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밀러가? 말도 안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감독으로 사실상 좀 유기가 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세시네요. 제가 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감독 후보군에 아예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도 폐기. 그러니까 감독 후보군에 현역으로서 인정을 안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을 후보군으로 거론을 누가 만약에 그 위원회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름이 나왔다면 누군가는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서 잘랐어야 되는 건데 회장이 얘기를 안 했다면 과연 누가 그걸 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클린스만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지난 그 많은 시간 동안 전혀 없었고 내가 클린스만 만났는데 감독 하고 싶어 하더라. 그러니까 거의 클린스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게 거의 지금 팩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돼서 계속해서 오로지 정몽규 회장한테만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입출국조차 그 협회 누구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뭐 인연이 없고 자기가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임 주체가 없는 인물인데 그러면은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저때 누가 클린스만을 접촉을 하고 처음에 추천을 하고 말이 개연성이 그렇죠. 전혀 안 맞는 이제 변명이죠. 그리고 뭐 클린스만 옛날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발언이 뭐 홍명보 감독 선임도 문제 없다라는 멘트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멘트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걸 신입사원 공채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 협상을 통해 모셔오는 셈인데 모든 사람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나. 다른 나라도 대표팀 감독 뽑을 때 절차적 공정성만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거는 축구협회거든요. 그렇죠. 축구협회가 이런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해놓고 지금 와서 모든 협회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저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마냥 저 워딩을 그러니까 저게 다 틀린 말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걸 뭐 저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뭐 신입사원 공채처럼 뽑을 수 없는 거 인정. 근데 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거는 인정 못하죠. 그 다른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 공채처럼 그러니까 모두의 지원을 받아서 뽑는 거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워딩을 상당히 이상하게 좀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직들은 맞습니다. 이게 뭐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서 무슨 이렇게 채점표를 다 이렇게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리찍듯이 하는 게 옳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 앞에 크리스만 얘기하고 뒤에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없다는 얘기하고 저거를 대조해서 보면은 정몽규의 적은 정몽규다. 앞에서는 회장이 무슨 말을 하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꼭 공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공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은 되게 좀 공정하기 싫어. 저거는 그러니까 이래서 인터뷰를 잘 안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부터 소통위원회를 거쳐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서 뽑겠다면서 위원회를 꾸려서 계속해서 뭐 회의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놓고 차까지 해놓고서 이제 와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질환에 빠지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출구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다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변명 아닌 변명이 되지 않는 약간 좀 이상한 좀 뭐랄까요 인터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던진 개변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보니까 또 개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고 하는 전형적인 무논리의 세계에서 아무 말 대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사제 출연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네요. 이거 제가 실망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사제 출연에 대해서 이제 협회를 위해서 사제 출연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까지도 사제 출연이 아니라 다 그냥 기업 돈 아니었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사선 출마를 하면서 50억 사제 출연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현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정몽규 회장의 답은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HDC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현재 있는 HDC가 대우 로얄주를 2000년 인수해서 지금까지 2천억 이상을 썼다. 현대가 전체로 보면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특구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제 출연이랑은 관련이 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시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가 기업들이 그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장을 하는 거는 그 정당하다 이런 논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사제 출연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쪽이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먼저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인들 해법이죠. 뭐 이렇게 공약으로 건 다음에 이거 언제 하나요? 그거 뭐 꼭 해야 됩니까? 당선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말인즉슨 내가 공약은 50억 사제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어. 기업이 이미 돈을 더 쓰고 있잖아. 우리 현대가에서 1년에 1,000억 가까이 쓴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건 말건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런 식의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회장 안 하시면 부산 아이파크 없앨 건가요? 없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말이 내가 이런 걸 회장으로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라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단을 인수하고 경영하는 거는 본인이 그 당시 2000년대 할 수 있었던 어떤 선택의 배경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또 구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지 그게 사제 출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사제 출연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거 지키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언급드린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문서답을 하니까 이 코너 괜히 했다. 짜증난다. 근데 아무튼 뭐 그랬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지는 듯한 발언들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벤투 감독도 아마 아시안컵 우승을 못했으면 다들 교체해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에 대한 좀 팬들의 여론이 들끓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 건데, 저 말인즉슨,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벤투 감독하고 재계약을 했었어도 아시안컵에서 벤투 감독이 우승 못했으면은 팬들은 벤투 나가라고 했을 걸? 이렇게 얘기. 그 당연한 얘기죠. 성적이 안 나오면 뭐 그런 얘기 나왔겠지.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면서 이게 나오는 거는 누가 하든 나오는 거고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벤투하고 재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벤투 감독은 그럼 4년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아니 아시안컵 성적 보고 우리가 다시 저거 재신임을 하자. 아니 월드컵에서 성과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감독한테 1년 뒤에 있는 아시안컵에서 너 우승 못하면 우리가 자를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데 어느 감독이 그걸 할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해오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벤투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달랐죠. 일단 그 초임이 아니라 기존에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벤투 감독을 꼭 안 했어도 뭐 무조건 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벤투 감독과 계약이 안 됐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안 했다가 저 엉뚱한 사람 앉혀가지고 이게 이 지경을 만든 거니까. 사실 벤투 감독이랑 재계약 틀어지면서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틀어진 시간도 네. 엄청 오래됐었죠. 네. 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월드컵 본선 몇 달 앞두고. 네. 네. 3개월인가를 앞두고 이미 재계약 협상은 끝난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 얘기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황선홍 감독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서 영웅이 됐었는데 올림픽을 못 나가니까 한순간에 역적이 된 거 아닌가? 어쩌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스포츠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저는 저 인식에서의 기본 밑바탕에 그거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대중을 개돼지로 볼 수도 있구나, 저분이 지금. 대중의 인식이 저 정도밖에 저열해. 근데 내가 회장으로서 굉장히 또 큰 그림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으로 뭐라고 해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그리고 협회전 성과는 결국 대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감독들 얘기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어떤 상황 논리에서 상수가 회장은 정몽규입니다. 어떤 게 벌어져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어떤 시스템과 인사 문제 위에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저성과가 나와도 자기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감독, 뭐 협회 직원들 그리고 팬들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거. 요즘 표현으로 이제 천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대한 오너십을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사장님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줬느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역대급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본인도 성찰을 많이 했겠지만 결국엔 또 압도적인 스코어로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더 강화가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진행한 인터뷰지만 벌써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사제 출연 얘기도 그랬고. 네. 아시안컵 유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변을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본인이 답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동에서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시안컵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벌써 본인의 중요 공약 2개를 다 안 할 건데 어려울 건데 이렇게 답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 1차적으로 아시안컵을 과연 유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부터 사회적인 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안컵 유치라는 것이 무조건 돈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부자 나라에서만 하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돈 싸움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네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그렇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좀 더 대중들에게 공유를 하고 뭐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잼버리 같은 경우도 잘못 유치해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없이 뭐 협회 차원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이게 행정가로서의 저는 굉장히 문제다. 네, 부족한 부분이다. 그리고 잔디 구장 하나도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아시안컵을 유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K리그 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본인이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도 국제대회라도 열면 지자체들이 더 신경 써서 잔디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런 마음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기라도 하면은 차라리 저는 이런 또 마음이 있구나라고 싶을 건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쿨한 척 했지만 왜 했는지 모를
인터뷰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게 하고 싶고 대한축구협회장을 하고 싶고 그 명제 하나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다 맞춰져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 집행부도 전혀 뭐 개혁적이지 않고 뭐 아무런 변화 없이 사실상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몽규 사기도 이전 3번의 임기 때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그 체감을 하게 되는 길지만 짧은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뭐 분석일 없이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짜증만 나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자들 바꿔야 됩니다. 투표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이대로면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 본인들도 선거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 바꿔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네. 저는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팬들이 어떤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표에서. 예를 들면 뭐 팬들이 그 축구에 대한 상업적 기여를 뭐 한다거나, 뭐 시즌권 그렇게 해서 붉은 악마 참가하게 하면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붉은 악마가 다 그런 어떤 돈을 들여서 시즌권을 한다는 그런 거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200여 명의 대의원인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도협회장이고 축구 지도자협회니까는 결국은 이번에 집행부 인선할 때도 그 두 쪽한테만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걸 뭔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변화가 절실하다는 거, 선거는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